확진자 수, 중국 폐렴 확진자 수가 어제부로 1,030명이 넘었습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테스트를 한 사람이 25,000명인데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은 확진율이 4%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적어도 이거의 10배 정도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확진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제와 방역은 미안하지만은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제를 잡던 방역을 잡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씨의 의중이겠죠. 항상 확진자 수가 줄어들만 하면 어딘가에 가서 자랑을 하다가 한 일주일 뒤에 뻥뻥 뛰고 8월 달에 쇼핑 쿠폰을 나눠줬다가 8.15 광복절을 전후해서 확진자 수가 600명이 또 넘어가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중국 폐렴의 긴 터널이 끝나간다고 말을 함과 동시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말을 했다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보면 좀 담을 때도 됐는데 또 이번에 말을 해서 사람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 각자가 방역 사령탑이다.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우리 국민들의 사자성어는 각자 도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K-방역이다. 어쨌든 방역의 실체는 대량 검사, 그리고 역학조사, 그리고 치료가 세 가지가 이제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대량 검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불과 얼마 전까지 PCR 검사를, 리얼타임 PCR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결과가 빨리 나오긴 하지만 이것의 문제점은 자기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야만이 확진 판정을 몇 시간 안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테스트 키트가 나왔죠. 이게 표현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쓰는 임신 테스트기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침이나 피 한 방울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을 해서 이것이 확진자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정확도도 97%. 그러면은 똑같은 테스트를 2번을 하면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해서 최대한 이런 대량 검사에 드는 인력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 인력을 역학조사와 그 다음에 치료 단계로 인력을 빼냈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미 산발적인 전국에서 다 확진자들이 우르르 나오는 상황에서는 역학조사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치료죠. 치료에는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력과 병상. 인력은 의사들과 그렇게 싸우고 심지어는 예비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당장 2021년 초반부터 써먹을 수 있는 그 대학생들, 의과 대학생들하고 국가시험을 보게 하니 마느니 가지고 한참 하다가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죠. 인력조차도 구하는 데 실패를 했고 또 그 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뛰게 하는 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병상은 2025년까지 5천 개의 병상을 추가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호떡집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들고 뛰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소방서부터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 폐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미래에도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돌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을 지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확진자 수만큼이나 가파르게 뛰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그 대한민국의 부동산입니다. 얼마 전에 13평짜리가 임대주택을 가서 4명의 가족이 살기에 충분하다. 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로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이 사람들, 국민들의 주거의 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공급을 해주는 임대주택이 사람들이 살고 이 사람이 평생을 거기서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고 그 중에서도 거주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강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집을 사기도 어렵고 사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어렵고 팔기는 더 어렵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놔서 집값만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임대주택은 결국은 사달인 겁니다. 이게 끝이 될 수는 없고 이것에 대해서 주택을 늘리던 재개발을 허용을 하던 예전처럼 뉴타운을 하던 구역에 대한 구역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